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 나와 있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까칠하십니까? 제가요? 네. 까치 안 하게 됐습니까? 까칠한 놀다 예. 네. 그렇죠.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다 표정이 그래도 본부장님만 네, 표정 좋죠? 예. 내 계좌 안 봤어 오늘. 계좌를 본분과 한 분의 안부 그 차이잖아. 계좌 안 네. 봤어요. 그렇군요. 팀장님은 왜 이렇게 항상 멋있으세요? 저는 오늘은 정말 운이 좋게도 예. 뭐 한 종목에서 약간 아웃퍼폼이 있어가지고 와, 그나마 오늘은 좀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라고. 요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몇몇 개는 그냥 쭉 오르고 그렇죠. 나머지만 한 1,500개 빠지고. 이제 종목을 얘기를 확 하려다가 네. 또 추적하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장에서요. 네. 오늘 사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뭐 1,384원 여기로는 막 뭐 86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엔화도 지금 144엔 달러당. 뭐 유로화도 페리티가 깨졌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우리 예전에 언제였죠? 90년 IMF. 이거 뭐 옛날에 화폐전쟁 이런 거 보면 양털 깎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 신흥국 막 그래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막 성장하고 나면 이렇게 바리깡 들고 와서 양털 이렇게 팍 커진 경제를 쫙 깎아서 그냥 털 싹 가져가고. 박사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미국 혼자 뭐 환율 달러 강세고. 지금 몇 군데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오는 나라들이 좀 있죠. 어떤 스리랑카 IMF. 그렇죠. 뭐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시아 그런 안 좋은 데들. 네네. 그 다음에 터키는 들어갈 것 같아요. 터키는 그 정책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에르도안. 네. 에르도안.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터키는 안 갈 수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네. 뭐몇 프로? 60%? 80%까지도 80%?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또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지금 상태 안 거의 좋아요. 뭐 거기도 되게 물가가 문제가 단골 있어요. 손님 단골 손님이죠. 러시아, 단골 아르헨티나. 손님인데 뭐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애인하고 외환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얘긴데 네. 애인을 데리고 식당을 가려고 그러면요. 네. 돈을 이렇게 구루마루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됐대요. 그러면 가서 메뉴를 이렇게 봐가지고 고를 때 가격하고 자기가 돈 낼 때 가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조금 좀 아슬아슬하고 터키는 못 피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중에 몇 개는 이번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의외로 외환위기 양털깎기 당하려나? 그런 데가 그렇게 의외로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달러 말고는 다 약세니까. 그러니까 달러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같이 뭐 그런 상황이고 달러만. 엔화는 지금 한 144원이 오늘 어젠가 그젠가 140원까지 봤었는데 금세 그냥. 엔화는 지금 일본 정부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세를. 그러니까 네. 물가가 플러스로 뭐 2%씩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좋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간 데서 일본이 외환위기 간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닐 것 같고. 좀 아슬아슬한 게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가스값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데들인데 그런데 미국이 독일 양털을 깎는다고요? 옛날에 깎았잖아요. 2차 대전 때. 네, 2차 대전도 그랬고 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하고 독일하고 독일. 둘이 반토막 냈잖아요. 환율을 다 둘이 더블 시켜버린 거니까 반토막 낸 거니까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깎아버린 건데 그때도. 근데 지금 독일이 그러면 들어갈 거냐? 뭐 가스 거의 다 채웠다며요. 85, 85%. 90. 네. 뭐 이 네. 정도까지. 그리고 네. 저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서로 전기하고 가스 서로 교환한다며. 뭐 프랑스가 원전이 많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서로 교환한다며. 뭐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렵기는 해도 거기들은 워낙 튼튼한 나라들이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외로 양털 깎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알아주셔야 돼요. 독일 사람하고 스위스 사람들의 특징. 뭐죠? 되게 꼼꼼하다. 그게 아니라 나라가 재정적자 내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정적자 났다. 그러면 세금 내러 가.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받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또 한 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가라고 하는 건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를 해, 이 사람. 우리나라는 환율 올라가는 거 경기를 하고. 그럼 금 들고 가죠 저희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 아주 금리 뽑아서. 적절하는 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생각엔 이게 독일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이게 근데 먼저 흔들리는 거 영국 나오지 않을까요? 영국은 가능하죠. 네. 영국은 가능한데 사실 이 터지는 나라들 보면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단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도 공급단에 문제가 있어 터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그냥 양털깎기 정도로 가는 거고 공급 자체가 워낙 약해진 나라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당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근데 영국의 산업이 지금 별로 안 남았잖아요. 거기다 재정을 푼대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네. 그 에너지 요금을 통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재정을 200조 푼다면 이거 신났는데요. 그 또 환율 파운드 공격하기 딱 좋은 이런 시그널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오죠. 소로스님 또 출동. 한 번 더? 출동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따라서 론스타 또? 아, 뭐 양털깎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하도 위기 그래서 어디가 올까 주가를 쫙 봤는데 유럽 말고는 주가가 다 좋아요. 인도네시아 신고가, 뭐 태국도 그렇고 뭐 주가가 다 좋죠. 뭐 약간 이제 선진국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우리- 상황인 것 우리도 안 같고. 좋습니다. 네, 우리도 좀 안 좋고. 우리는 사실 말만 쉬는 곡이지 약간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분만 선진국. 에이, 실력도 선진국이죠. 주가 하는 거 보면은 야, 아유, 예.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위예요. 그래서 뭐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축은행 PF 관련돼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PF. 네. 우리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뭐 PF 이런 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 뭐 사실 그 리만도 처음 리만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어스턴스가 먼저 뭐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기억하는 게 베어스턴스 터졌을 때 아예 괜찮다 이거 뭐 10위권의 뭐 그런 회사라서 10위권 그 이후에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과 두세 살 뒤에 리먼이 날라갔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뭐 저축은행 PF 이런 뉴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이 뭐 또막 뭐 꺾이죠. 꺾이는데 그 금융 쪽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프라임 사태 때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간 거는 CDS라는 녀석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 다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바퀴 이제 돌렸죠. 네. 채권 가지고 실체를 몰랐습니다. 또 네. 만들고 네. 그 채권 가지고 또 만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터진 거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금융 쪽에 한번 뭐 어딘가 약한 데는 터지니까 그 저축은행이 한번 심하게 터졌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때가 저축은행이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좀 커보자 규모를 키워보자. 근데 키워보려니까 서민 대출만 해가지고 커질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이제 부동산 PF를 간다. 그래가지고 다 대대적으로 다 들어갔다가 그때 전부 다 싹 다 정리됐잖아요. 그때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감독도 강화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요번에 지금 미분양이 한 2만 원과 3만 원가밖에 안 돼요. 워낙 다 팔렸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아야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건데 미분양이 없이 사람들이 다 돈 갖다 중도금 다 내주는데 이게 네. 이제 그 금융기관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이게 금융시장에 어딘가 하나가 터지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긴 힘들 것 같다 하는 게 하나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증권사들 중에 PF. 제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한 2개 정도가 지난 몇 년 동안 날아다녔죠. 부동산 날아다녔다고요? 부동산 PF 쪽에서 M증권사랑 N증권사입니다. 그러죠. 네. 친숙하신 곳이죠. H도 있습니다. H도 있을 거고요. 네. H도 있다고요. 네. 아니, 전혀 요즘 그 얘기가 들려요. 요즘 거기들이 다 펄펄 날아다녔죠 그동안. 그리고 직접 그 에코티를 직접 쐈거든. 맞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들이 equity 잘 안 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데 근데 직접 쐈고 뭐 쏘는 걸 선호한 데가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아, 그런 데가 그 현장별로 아예 착공을 못한 데들이 나오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어디 뭐 증권사가 망하냐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죠. 부동산 가격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은행으로 안 가는 거는 뭐 NPV 그다음에 DSR 규제 엄청 강화했었잖아요. 네. 이제 은행 부실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미분양으로 봤을 때는 네. 과거에 2008년도에는 한 20만 호 정도 네.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네. 괜찮은데 싶은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없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영향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죠. 지금은 너무 분양가가 낮은 상태여서 네. 미분양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분위기예요. 누가 분양을 해요? 어느 건설사가 미분양 터지게. 근데 지금 이제 분양 그리고 금융시장이 여의도가 얼어붙어 버려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의도가 다 뭐 북풍 한설 다 그냥 얼어버렸는데 시베리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뭐 곧다 풀어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풀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 안 되는데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신규 분양은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뭐 이번 정부가 뭐 250만 호 한다 그러잖아요. 270만 호 조금 올랐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항상 정부의 목표치고 그 지금은 몇 년 전하고는 좀 달라서 한 3년 전인가 무지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는 달라서 좋은 그 현장 아니면 이게 분양률이 높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대구에 내려가는데 아, 가장 심각한 가장 심각한 동네거든요. 제일 심각한 데 가장 심각한 동네라서 어. 저도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내려갔는데 뭐 2년마다 한 번씩 내려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확확 바뀌죠. 분위기. 여기도 아파트가 생겼어? 막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뭐 우리 한 박사님 의견으로는 막 아주 크게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시스템 것이다. 리스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값은 많이 빠질 것 같다. 네, 이게 저희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박 차장 실전 투자를 좀 해야 웃음기가 사라질 텐데 제가 18년 차인데 실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속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야, 방치한 계좌에 뭐 미처 못 열어본 계좌 뭐 이런 거. 네. 뭐 많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울면서 진행하면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썩 좋으시진 않을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울면서 하면 저것도 진행자가 저것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한다. 그런다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다 안 좋을 텐데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업종별로 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1.4%씩 나란히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오늘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로 치면은 6월 달에 한번 요거보다 많은 매도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정도의 매도세는 없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환율이 뭐 1,200원대, 1,300원대까지 가면서도 외국인들이 희한하게 순매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말씀이 항상 되뇌었죠.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갈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파나 싶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시장이 약할 때 항상 외국인 순매도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도 엄청 팔았어요. 네. 하락을 주도하죠. 외국인들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한 2달 동안에 외국인들 뭐 괜찮은데 매수했네 뭐 5조 좀 샀네 이게 다 페이크입니다. 70몇 조 팔아놓고 그중에서 5조 사서 지수 한 저점에서 한 10% 올라갔다고 이거 지금 저희가 좋아했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쪽에서 대응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김수 대표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저도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네. 파생도 하고 매매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담합 아니에요? 담합? 그러니까 혹시 네. 자기들 이렇게 맨날 야, 저 판다 팔자 이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전화하면서? 다 그냥 한 통속 같아요. 어떻게 한 통속? 아니 저 증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네. 그리고 네. 거기에서 뭐 펀드 매니저도 한 증권사마다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떻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다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저도 통화 대변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너 네, 참. 누구랑 같이 움직이니? 뭐 아니면
니네 이렇게 뭐 시장 교란 담합시켜서 이래도 되는 거니? 라고 하는데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것 같아 난. 뭐 거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현물하고 저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쪽에 강한 쪽들은 항상 추세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뭐 장기 쪽은 티가 안 나요. 뭐 한국 시장 싸다. 그래서 사는 것들은 나중에 가보게 되면 누적적으로 아 이런 때 계속 샀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여지긴 하는데 겉으로는 그때 안 보이죠. 이거는. 그때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약간 그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네가 챙겨갈 수 있는 이득폭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 대부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지만 ATM이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딱. 네, ATM이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장 방향 볼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선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네. 거의 항상. 네. 왜냐면 이게 또 얘네들이 움직이는 기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외국한다고 해도 외국이 안 되는 게 선물하고 현물 차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같이 선물을 급하게 또 한쪽으로 매도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축소가 돼 버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거기서 나오긴 하겠지만 이 기조에 따라서 시장 방향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베이시스라고 하는 선물하고 현물 차이 움직임과 네. 시장 흐름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올 때 보게 되면 다시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좀 놨다고 그러거든요. 네. 놓고 그냥 벌려놔주다 보니까 쫙 잡아당기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좀 여유 있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시장이 약간 좀 여유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 매수도 쫙쫙 그렇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종가가 장중에 좀 횡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가가 오히려 좀 붙어가는 경향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나마 안 돼. 지금은 그때와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원래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포지션 갖고 있으면은 종가가 저가로 확 또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살짝 또 놓더라고요. 네. 이게 더 무서워요. 네. 그 내일 또, 어떻게 네 이런 게 더 무서워요. 내일 또 박살 낼까봐. 아이 그런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니, 명절을 앞뒀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추석이 의미 우리 없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틀을 연속 노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월요일. 그렇죠. 네. 근데 사이에 미국 유럽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아. 그러니까 좀 팔아놓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엔 조금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게 내일 22 통화 정책 회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상으로 한 75bp 얘기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유로화가 좀 힘쓰지 않을까요? 힘들다고요? 아니면 힘을 낸다고요? 힘을 조금 쓴다고. 힘을 내지 않을까? 아, 그걸 기대하고 있죠. 네. 근데 내일 밤이잖아요. 우리 근데- 시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전혀 근데 상관이 없죠. 그 유로 금리 올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유로는 뭐 그 0.95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들이 다 나오던데. 그러니까 하도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네. 약간 숨통 트이면서 뭔가 변화는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변화는 한번 나온다. 네. 어.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취약 국가들, 픽스 국가들 만약에 또 뭐 75bp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또 확 튄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근데 피국수 국가들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왜냐면 유로가 약세니까 그냥 관광으로 먹고 그렇죠. 사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버티고 있는 거고. 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러시아의 집중타를 맡고 있는 이 북유럽 쪽이죠. 지금 다 힘든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나마 혹시나 또 항상 약한 데가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달러 인덱스 한 110대 갔던 거 살짝 좀 변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약간 좀 계속 7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뭔가 뭐 변화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제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 2명, 3명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살려주세요, 팀장님.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아, 오늘 뭐 뭐다안 전 좋았죠? 업종이 다 일단 마이너스였고요. 제일 덜 떨어진 거는 일단 통신 업종. 항상 뭐 경기 방어주 방어주 역할을 역할을 했던 하죠. 네, 뭐 SKT, LG 플러스만 이제 소폭 플러스 기록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업체들, 현대위아 이런 부품주들 조금 올랐고요. 현대차 외국인이 많이 사대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계속 좀 전망치가 좋고.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부족이 좀 환율 해소가 되면서
예, 올라가고 환율도 좀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뭐 IRA 그 법안에 대응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좀 협상할 준비가 됐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그뭐 왜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 거를 보고 네. 그냥 뭐 한국 하나 살리자고 법안을 그냥 할리우드 액션 해주는 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현대차 이렇게 투자라고 얘기해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뒤통수 때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일단 하원에서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도장 찍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GM하고 포드하고 시간을 벌어주자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뭐 그게 있고 현대차한테도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래요. 그게 어차피 이제 공장은 24년도인가요? 25년도? 그쯤에는 이제 가동이 시작되니까 땡겨졌습니다. 2년 뒤인데 1년 뒤로 1년 뒤로 하겠다고 땡기겠다는데 이제 그게 계획은 땡겼는데 네. 그게 이제 울산 노조가 도장을 찍어줘야 될 일이라서 아 근데 한국 쪽에서 생산량 큰 변화 없다. 변화 없게 한다. 사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인한다고? 오케이. 잘 만나보셨어요? 됐네. 노조위원장? 아유 바쁘셔가지고. 그래? 저는 왜 엘라바마 공장 어떻게 개조해서는 안 되나요? 그거보다 조지아가 제일 조지아. 훨씬 더 조지아. 예, 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바로 2, 3개월이면은 투입된다고 해서. 그럼요. 예. 그 GV60 아마 올 연말부터는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보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뭐 오늘같이 안 좋은 날도 현대차, 뭐 기아, 뭐 주가가 뭐 자동차 업종들 주가가 또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모로 좋잖아요. 해결될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봐도 미국에서 그 타격받는 자동차 대수가 전체 현대차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오기 전까지가 항상 동뜨기 전이 제일 어둡듯이 이 우려가 가장 클 때가 사실 지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환율 이런데 좀 할인해서 팔면 되죠. 그렇죠. 환율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IRA 법안이 네. 저희가 지금 다 그냥 이거 뭐 자동차 쪽하고 연결돼서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게 핵심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탄소화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는 게 거의 98%고 그래요. 자동차 관련된 예산은 2%밖에 안 돼요. 그럼밖에 안 되죠. 보조금 하는 건요. 거기다 또 세액 공제다 보니까 뭐 이거 받게 되면은 뭐 12만 5천 달러 이상씩 해서 다 받게 되면은 아주 뭐 최대로 맥스로 해봐야 그 정도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자동차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법안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주 신났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가상발전 사업자 쪽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 가정들을 전 가정은 좀 그랬고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한 3,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테슬라와 그 가상발전 사업자랑 딱 손잡고 어떤 일 하냐면은 지붕 태양광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될 만한데 다 태양광 깔아서 이거를 월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 지금 전력을 쌓아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재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업 법안까지 이게 다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테슬라 입장 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가 나오면서 재판매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성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그래서 이차전지나 이렇게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도 뭐 사실 리사이클링 2차전지 뭐 리사이클링 쪽은 뭐 엄청 주가 기대됩니다.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뭐 그리고 자동차 말고는 뭐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오늘 업종 중에서 네. 그 정도가 조금 올랐고요. 오늘 2차 뭐 던지에서 워낙 안 일부 종목들 안 좋은 업종들도 뭐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 안 좋았습니다. 태조 이방원도 오늘은 좀 떨어지는 날이었고 아, 그래요? 2차 던지 빼고 약간 약발이 끝난 거 아닌가? 약간 원자력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살짝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뭐 네. 조선주들 그동안 강했던 조선 기자재주들 오늘은 뭐 방산주까지 속절없이 다 떨어졌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 갔다라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은 이제 끝났다? 자 팀장님 의견은 저는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든지 이 신규 수주만 나오면 또 다시 뭐 또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신규 수주야 뭐 최근 같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방산 정도는 좀 괜찮다. 근데 지금 뭐 신규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올랐잖아요. 주봉으로는 아직 뭐 이렇게 네, 그냥 아, 버티고 그래요? 있습니다. 미미한 네. 미미한. 아니 뭐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굉장히 선방한 거고.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번에 종목들 보면서 다 느끼는 거지만 이격이 저렇게 붙으면은 네. 솔직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한 번쯤은 출렁거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 게 맞지. 방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또 팀장님 얘기했지만 대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쫙 있더라고요 스케줄이.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우주항공도 우리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우겠다. 네. 왜 한숨을 주십니까? 이게 아, 거창한 계획이 나와. 네,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가지고. 아, 스페이스X는 벌써 네. 그냥 우주가 안방처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올해만 40번 쐈어요. 막 그래서 그 위성 막 그건 스페이스 X고. 예, 그 우리는 요번에 간신히 하나 올렸는데 무슨 스페이스 K 요번에 간신히 하나 올렸잖아요. 우리는. 따라가겠다. 뭐 이제 뭐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직 수입 사업이 크게 나온 게 아니니까 정부 역할이 좀 크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 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격을 줄인 다음에 네. 봐야 된다. 네. 그런 근데 말씀이시죠? 여기서 이걸 대체할 만한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또 강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번 꺾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시장을 주도해야 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어떤 대체 입장이 아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오늘 나왔던 뭐 무슨 애플페이 관련된 벤 사업자도 급등하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뭐 삼성페이 아니면 애플페이겠죠. 둘 중에 하나 쓰겠죠 뭐. 그렇죠. 네. 애플페이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사업자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애플과의 계획 때문에 계약 우리 합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거지. 지금 보니까 다 벤사 6개 다 동참해가지고 지금 NFC 관련된 카드 사용 카드 제조업자랑도 다 얘기가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애플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카가 있어도 애플카라고 말을 못하는 심정. 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지 않았습니까? 애플은 항상 그거. 애플은 그런 비밀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은 삼성페이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지금 애플페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이 그렇죠.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가 한 2%? 이 정도 한다고 보면 애플이 이번에 그 현대카드하고 맺은 수수료 합의했다고 알려진 게 0.15%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카드사들하고 협상할 때는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 카드사들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됐던 거고. 아, 협상이 안 예, 됐다. 매년 협상은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비용을 도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 카드사는 우리는 못한다. 애플도 양보를 안 하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됐던 건데 이번에 현대카드가 이거를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왜? 일단 현대카드 이해가 나름의 안 가요. 전략이겠죠. 예. 삼성페이 안 써보셨어요? 아니, 나 현대카드 이해가 안 가네. 왜 그걸 그러니까 부담을 삼성카드 삼성카드가 그 삼성페이 안 써보셨습니까? 안 써봤어요. 삼성페이가 엄청 편해요.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다가 요새 애플로 바꾸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아니, 밥 먹고 계산하려고 보면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이고. 옆에서 내라고. 네. 근데 버스 탈 때는 옆에서 내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럼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이 삼성페이가 한번 써본 사람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애플페이가 된다? 굉장히 환호할걸요. 아니,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근데 현대카드가 그걸 왜 하냐고, 밑져가면서. 점유율. 카드 점유율. 현대카드 점유율 가지고 덤비지 않았었는데, 여태까지. 현대카드가. 예전에는 그래도 수익성 경영을 현대카드 했는데. 때 하면은 캐피탈과 자동차로 그냥 딱 한 몸이 돼서 움직였었는데 네. 좀 바뀌나 본데요 보니까. 코스트코와의 좀 경험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코스트코와의 선구자 국정 계약을 역할을 했잖아요. 현대카드가 계속 해왔습니다. 네. 수수료를 낮게 받는 대신에 현대카드만 독점적으로 사용해 주니까 여기서 점유율 확대를 경험해보고 여기서 아마 했던 경험이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점유율 확대는 좋은데 뭐 그게 점유율만 확대되면 뭐야,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그게 참 우려가 되는 건데. 다른 데서도 쓰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렇죠. 근데 그걸 포함해도 비용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NFC 단말기 하나가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12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0만 대 정도 깔려야 애플페이가 보편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1,200억입니다. 요거를 현대카드가 혼자 부담할지 아니면 뭐 벤사하고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비용 부담인 건 사실이죠. 그 애플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네. 왜? 그 그걸 비용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호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벤사가 움직이는 게 오늘 전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한국정보통신 이거 뭐 갑자기 급등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비용 애플만 좋은 일이죠. 그래 결국은 그런 일이거든요. 애플만 더 잘 팔리게 되는 일이고. 네, 바꿔야 될 때가 온. 예. 오늘 아이폰 14 나옵니다. 네. 그거 뭐 사실 의향들 있으세요? 비싼 거는 240만 원이 얼마?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전작보다 한 100불씩 프로 모델 더 같은 경우에 올렸잖아요. 올랐어요. 네. 예.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네. 근데 성능 개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AP 칩이 이제 A16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면서 아니 뭐 CPU도 그걸로 많이 뭐- 개선됐고 게임을 돌리시는 게임 CPU가 돌리는 개선이 된 사람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좋겠다. 예. 일부 뭐 똑같이 5나노 쓴다는 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IT 유튜버들 보니까 생각만 기대보다는 많이 개선이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수치상으로 이제 보도들 보면은 전작 대비해서 뭐 30% 40% 개선 그건, 이렇게 그건 나오고 항상 공급자들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실제로 이게 낮은 게 뭐가 그렇게 별로 낮이지 않았을 그러니까 거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프로랑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번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음. 개선 뭐 카메라부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부터 이제 미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니 포기하고 네. 딱 라인업을 갖추던데 프로는 아예 그냥 최상급 모델로 그러니까. 만들어놔서 네. 그거를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게이머로서 느끼는 거는 게이머 솔직히 게이머로서 느끼는 거는 매장 가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게 디아블로라고 있습니다. 네. 네. 모바일로 디아블로 하게 네네네. 되면 갤럭시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노트 정도쯤 급쯤 되기 시작해야 거기서 저희 뭐 옥타코어 들어가서 이제 8개짜리가 돌아가야 되지 A 시리즈는 안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기보다 버벅대나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안 나와요? 아예 그 화면 자체가 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 네, 그게 차이가 납니다. 네. 갤럭시 쪽은 게임 근데-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은 미니부터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쪽에 좀 게임에 그래도 좀 일각을 좀 가져가겠다. 앞으로 이제 좋은 게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도 이제 반응을 안 해. 게임을 하시잖아요. 나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하십니까? 게임 안 하는데 조회가 깊으시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뿐이에요. 공부를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이게 혹시나 사실 경기 침체된다 그래서 사실 휴대폰 가격도 싼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애플도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저는 안다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들어요. 무지하게 비쌀 테니까. 200 몇십만 원?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가처분 그러니까.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나 BH 어닝이 계속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도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네. 이 아이폰 판매량이 피크아웃 될 거라는 우려가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분명히 전작 대비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끝 아닐까라는 의구심이고 그러니까 그게 LG 노텍 같은 경우가 딱 발목 잡히는 게 중국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 거의 아이폰이다.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환호했던 게 네. 지금 요즘 중국 IT 수요 증가율이나 수요 증가율 생산은 뭐 다른 얘기다 보니까 수요 증가를 보면 처참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에서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게 아이폰 쪽에는 하나의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 자꾸 또 봉쇄해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돈 풀고 봉쇄해요. 뭐 어떻게 중국은 왜 그냥 그렇습니다. 참. 그게 이제 우리 김미수 대표님이 제가 아이폰 빵 거 알잖아요. 아유, 네. 예전부터. 아이폰 3부터 썼으니까. 어. 근데 써보면 아이폰이 좋은 장점하고 갤럭시에 비해서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한번 갤럭시를 같이 한번 두 개 쓴 적이 있었어. 네. 중간에. 근데 아이폰은 통화 품질이 안 좋아요. 어. 대신에 데이터가 좋아. 네.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고. 음. 근데 갤럭시는 통화 품질은 아이폰보다 훨씬 좋아. 녹음 기능도 있죠. 녹음 기능은 요즘 하면 안 돼. 나- 걸려요 그거. 네. 근데 네. 데이터나 이런 그 유저 프렌들리가 좀 약하거든. 아. 이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아이폰 10까지 네. 사고 그 이후로 갤럭시로 넘어졌어요? 아니 넘어간 게 아니고 더 이상 더 이상 정책이. 계속 더 이상 그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너무 비싸져서. 사실 뭐 부장님이 그런 그러실 정도면 아니 그게 아니라 화나잖아. 아, 경기가 안 좋으면 좀 깎아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폰 14 나오면 아이폰 13은 좀 많이 깎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깎지도 않잖아요. 카드사랑 끼워서 10% 할인합니다. 10% 해야지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나잖아. 그래서 얼마나 화가 아이폰 나는지. 10% 네. 할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모델을 삼성은 거의 공짜로 뿌리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10% 깎고 땡해요. 화가 나서 나 니들 이제 추가로 이거 고장 나서 버릴 때까지는 추가로 안 산다. 요거 고장 나서 버릴 때 되면 또 추가로 사냐? 그 전에 쓰던 아이폰 6 플러스가 있어. 그걸 또 쓴다. 그게 돌아가나요? 들어가요. 그래요? 잘 돌아가면 들어가요. 당근이라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잘 들어가요 그거.
그래서 이제 오늘 공개되고 나서 앞으로 이게 정말 그 명품처럼 뭐 샤넬이 비싸다고 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잘 팔릴지 아니면 진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지 이것도 되게 두고 봐야지 네, 알겠죠.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이폰부터 꺾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부터 항상 주장해오던 전기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그랜저 사면 4천인데 모델 3 사면 6천이야? 이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 하는데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수요도나 의뢰가 완성차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그게 풀리면은 이제 수요 둔화되는 게 실적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지금 전기차가 정체가 되는 게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싼데. 네. 전기차 차라리 그냥 요즘 분위기 그렇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디젤 쓰는 거 낫지 않아? 이런 분위기거든요. 유럽에는 LPG 차는 없죠. 없습니다. LPG 없죠. LPG는 없죠. 있으면 큰일. 근데 기존 그러니까 화석 연료차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벤츠에서도 다시 하이브리드 꺼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메이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연비 규제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못 맞추죠. 못 못 맞추는데 맞추기 때문에 개발 안 하면 자기네들은 다 도산 뭐 할 텐데. 지금 당장 지금 전기요금- 당장. 예. 네, 이거 관리 안 되면은 그냥 뭐 우리 전기차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은 아마 좀 연비 규제도 좀 봐주지 않을까. 네. 지금 같은 전기기 값에?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 미국에. 어차피 지금 아니, 수출하는 모델 정해져 수출하는 있습니다. 모델은 또 수출하고 네. 자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저것도 문제 생겼어요. 수소. 수소요. 수소 네. 어떤 문제가 그 수소도 이게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부생이 있고 네. 이제 포스코인에서 하다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개질. LPG 갖고 들어와서 이제 네. H만 떼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물 분해하는 게 제일 완벽한. 네, 수전에. 네, 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부생으로 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네, 많이 안 나와요 이건. 그래서 이제 개질을 하거든요. 네. 개질을 하는데 에너지 값이 워낙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수소를 떼서 팔아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뭐 1kg에 5천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 값에 원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다 거기 지금 수소도 한동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 친환경이라는 게. 다음 소식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뭐 최근에 반도체 계속 안 좋은데 하이닉스 증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 신공장 건설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어디예요? 기존의 M50 공장 바로 옆에 옆에. 추가 잠깐 중단했었던 그 공장 아닌가요? 그거는 M17이라고 해서 네. 그 좀 약간 좀 건너편 부지인데 네. 거기는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제 6월달에 발표를 했었고 네. 그거하고 별개로 M15 공장 바로 옆에 증축 공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에 15조 원 정도를 5년 동안 투입을 한다고 하고요. 완공은 2025년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업황도 안 좋은데 증설하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25년도에는 좀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그때 네. 구간의 공급을 좀 충족시키려 한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언급을 했지만 사실 최근의 업황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악재겠죠. 뭐 사실 처음에 하이닉스가 SK 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뭐 LG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걱정 되게 LG가 사면 LG 그룹 전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업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SK가 잘 잡아가지고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렇죠. 기업이 된 거잖아요. SK가 사자마자 그 다음부터 업황이 바로 그렇죠, 들어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5년 2025년이라고요. 네. 그럼 3년 뒤 미래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지만 음. 투자는 안 좋을 때 하는 게 만약에 돈이 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안 좋을 때 하는 게 맞고 주식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하이닉스 갖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업황 걱정이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6월달, 7월달 나온 지표 보면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 좋았나 네.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예 그냥 저희가 걱정하는 게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네, 수요까지 이제 말까지. 못 받쳐주는데 음. 원래 수요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네. 네. 네, 물론 뭐 스마트폰 안 좋아, 뭐 PC 안 좋아 이거는 코로나19 기저 효과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더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자꾸 중국이 봉쇄해요. 네. 왜 봉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 증가를 확 꺾이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자꾸 또 시진핑 중국 정부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 견제하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네네네. 이 회사들 자꾸 단속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여기서 들어갔던 과거 대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수요 안 나오다가 이것도 거의 뭐 정체를 합니다. 그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거 네.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것만 지금 거기만 수요 관심이 살아야 했는데 그것도 내년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 계속 지금처럼 이어가느냐. 또 퀘스천 마크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Q에 대한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 엔비디아 것도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타격이 크다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 될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GPU 하나 들어가면 메모리 한 50개 따라 붙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현상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고 뭐 8, 9개월까지도 수치 높여갈 거 걱정이 된다. 네. 뭐 반도체 가격 한 15%는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업황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 심리 쪽으로는 지금의 하이닉스 증설을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지만 경영 계획 측면에서는 사실 이럴 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 맞죠. 완공까지 5년이나 걸릴 거고 네. 항상 한창 이제 뭐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작년도에 예를 들면 증설 공시를 했었으면 네. 오히려 더 투심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지금 생각이 같은 좀 때는 게 듭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사실은. 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자문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수준 말고 네. 경영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아니, 맞다라고 보십니까? 무조건 지금 해야죠. 지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투자는 어려울 때 해야 돼요. 좋을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좋을 때 했다가 망한 데가 이제 옛날에 금호? STX 펜오션. 네. 경기 좋을 때 배 비싸게 무지하게 갖고 왔다 그게 꺾이면서 다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상선도 마찬가지. 경기 좋을 때 투자 늘렸다가 나빠지면서 힘들어진. 좀 더 작게는 허니버터칩도 그런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조선 반도체 얘기하는 갑자기 허니버터칩. 그 증설하고 나서 안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이번에 포켓몬빵이 그 전례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증설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켓몬빵. 아 그렇군요. 또 다음 빵 나왔던데요. 이름 까먹었다. 포켓몬은 너무 약해요. 종류도 많고 와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포켓몬 이걸 다 기억하죠? 뭐 무슨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거니까. 이제 몇 개는 압니다 아는데 이게 진화까지 해요. 진화까지 하게 되면 2단계 최종 진화에서 막 얘기 쫙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집에 포켓몬 카드 좀 갖다 버리고 싶은데 큰일 갖다 납니다.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탈모약이 아이고. 나와요? 네, 이제 보령에서 오늘 의약품 섹터를 보니까 주가가 다 안 좋은데 네. 보령 혼자 막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 새로운 스프레이형 뿌리는 이 탈모약 형태가 남자들의 희망인데 네,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더라고요. 두 가지야. 전 세계에서 요것만 개발되면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약이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모약과 또 뭔가요? 다이어트약. 다이어트약? 하나는 뭐였지? 발기부전이었나? 발기부전 약이 나왔는데. 이미 다 나왔잖아요. 네, 다 상관없죠. 금연. 금연도 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이 금연도 약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심각한 게 있대요. 자살한대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3가지 정말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약 이 3가지가 나오면 떼돈을 번. 남자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30대 이후의 남자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탈모 아닐까요? 탈모죠. 아무리 잘생겨봐. 그런 짤 있잖아요. 장동건의 대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경고 1회. 죄송합니다. 네. 경고 1회. 이거는 난 정말- 관심 있어요 이거. 네. 네, 사실 데이터로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탈모 진료 환자가 23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탈모 전문가인 각도기님한테 보니까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이 잠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고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 먹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30대 중에 제 후배 중에 약 먹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약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탈모 샴푸가 있거든요. 뭐 저도 씁니다. 안 쓰세요? 나 아무 도움 안 되던데.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 3만 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저도 그 초록색 병에 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티, 탈모 샴푸 있고 염색 샴푸 있고 근데 염색 잘 안 되고 그냥 비싸도 샴푸의 기능에 충실해야죠. 예. 그때 말씀하십시오. 보령은 사야 됩니까? 그래서 아, 효과가 좀 제가 있대요? 사실 오늘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제목을 무슨 세계 최초의 스프레이형 탈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 각도님한테 여쭤보니까 최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아, 스프레이형 전문가. 약이 있대요. 또 예. 전문가가 옆에 또 있어가지고 든든하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시각처 어그로 제목에 전문가보다 끌렸다. 믿음이 가는. 네. 우리 각도기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대단한 건 아니다. 네. 음. 근데 잠재 시장은 굉장히 큰 것 같은 게 지금 데이터로 보면 연평균 이 환자 증가율이 2%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사실상 그럴 이거를 리가 사는 이게 게 유전인데 2%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그쵸. 되죠. 아니 그게 이제 아니라 아예 포기하고 병원을 안 가죠. 그러니까 병원 가는 사람이 2% 증가라는 얘기겠지. 근데 이제 포기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요? 기존에 이제 경구용 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스프레이 약은 이제 혈중의 농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만큼 부작용 확률도 낮을 거고. 부작용보다도 내 바로 옆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심한 탈모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부작용이 있는 건 그 프로페시야. 그 머리는- 전문의 약품 나오네요. 머리는 많이 잘 나는데 이제 다른 데 문제가 생겨. 다른 데가 문제가 아래쪽에 생기는 문제가 거예요. 네, 생기는 그게 생기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불복이네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이제 더 이상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지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심으셔야죠. 황무지네. 심으셔야죠. 근데 심으려고 그랬더니 옆머리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 뭐 하이모. 그렇죠. 하이모죠. 근데 하이모. 뭐 하이모도 안 가고. 하여튼 그런 그게 이게 효과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1000만 탈모 인구의 희망이 좀 돼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이거는 좀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팔도도 라면 가격 인상한다고요?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라면? 저요? 저는 집에서 가끔 팔도 비빔면. 네. 팔도 요즘은 내냄띵이라고 하죠. 그거 옛날에 그러지. 옛날인가요? 그 그것도? 옛날에 벌써 언제 걸 이런 이모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예, 약간 예. 상향 연령이 상향 편중이야. 수준은 하향 평준. 예. 혹시 뭔지 모르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팔도가 이제 라면 가격 9.8% 평균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좀 긍정적으로 들렸던 게 사실 최근에 농심이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시점이 그 국내 사업 적자 전환하고 한 10일 만에 발표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어제 오뚜기 이제 인터뷰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농심만 딱 시기적절하게 인상하고 나머지는 올릴만한 명분이 없나 싶었는데 팔도가 이번에 올린 걸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양식품이 오히려 안 빠지고 오늘 조금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양식품보다 팔도가 이게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저희가 보통 PB 식품이라고 그러죠. 네. 네. 라면도 보면은 이제 그냥 자체 브랜드로 해서 나오는 라면이 되게 많습니다. 마트에서 마트에서 무슨 뭐 이마트 가도 뭐 이렇게 좀 노브랜드 있어요. 네,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네. 라면들도 뭐 5개들이 뭐 2,000 몇백 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팔도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팔도가 그러면 그거를 ODM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 올린다는 얘기는 이것도 가격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맛이 괜찮을 거란 얘기네? 스프가 하나 들었습니다. 왠지 속상해요. 그래요? 팔도는 2개 들었어요? 아예 팔도 그래도 뭐 저 건더기 스프랑 이렇게 건더기 스프나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뭔가 그러면 그래서 끓이고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 들고 모든 거 요 안에서 해결되는데 가격을 낮추려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근데 그렇죠. 이것마저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PB 쪽에서도 경쟁력은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2,500원이었는데 한 3,000원 됐네. 그렇다고 안 사 먹을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다 물가 자극 요인이겠죠. 사실 기억을 잘 하세요. 5봉지에 얼마다. 저는 마트 갈 때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네. 5개 들었는데
4,000원에 팔고요. 네. 깜짝 놀란 게 옆에 4개 파는데 5,000원에 파는 불닭볶음면이 있더라고요. 네,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상태여서 그렇죠. 네,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심이 올린 거 가지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네, 뭐 중시도 안 좋은 라면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면 가격도 올라가니 우리 노브랜드로 옮겨갑시다. 근데 요즘 라면이나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맛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한 4분기 정도 되면 고물 가격 떨어지고 올린 가격 반영되고 하면 음식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근데 뭐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 동향들은 또 보니까 오늘도 러시아에서 이번에 합의했던 수출 관련된 데이터 11월 달 가면 또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너무 안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또 가스관 잠그듯이. 아유, 러시아인데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이 평이한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개선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아직은 화끈하게 개선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동양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율이 이 정도면은 네. 수입업하는 입장 쪽에서는 아유, 힘들죠. 힘들죠.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물가 떨어지는데 환율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그냥 좀 식품업계들도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단의 행군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현대제철이 공장 문 닫았다. 그런 뉴스도 나왔고. 네, 포스코에서 흰남노 때문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셧다운됐다. 그런 네. 뉴스도 있었어요. 일단 뭐 지하 주차장도 이제 잠기고 이런 네.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업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의 이제 포항 제철소가 침수 피해가 없던 뭐 고로 3기도 똑같이 일시 중단을 했다고 네. 하고요. 네, 그래서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이 좀 많이 오르던데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나 봅니다. 현대제철은 더 먼저 인천제철에서 불났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제가 못 봤는데. 그 자동차 쪽 살짝 좋아지다 보니까 뭐 영향 끼치는 거 정도인데 뭐 철강 그렇죠. 현대제철 그 인천 공장이 옛날에 인천제철인데 현대제철도 포항 공장 오늘 네. 생산 중단했다라고 아침부터 공시를 했어요. 네. 네. 어제 저녁에도 공시를 했었고 이게 사실 현대제철도 포항이 있는데 포항, 울산 이쪽이 뭐 있죠. 난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둘 다 영향이 있어서 철강 쪽 주가는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많이는 네, 안 오늘 뭐 2.5% 하락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든 현대제철은 더 빠질 거 있어요. 실적에 비해서는 여기서 더 빠지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PER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쥐어 짜네요 그냥. 오늘 또 그런 뉴스가 있었군요. 오늘 주식시장 정리를 잘 해주신 두 분 이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